자, 이제 직류회로 갑니다. 정지되어 있는 전하 주변에서 일어난 현상. 그 주변에 빈 공간이면 그냥 쫙 장이 펼쳐질 테고, 거기 도체가 놓여 있으면 주변의 장이 약간 이그러지겠죠. 부도체가 있어도 약간 이그러질 겁니다. 도체가 있으면 그 속은 아예 공동화 현상. 전기장이 없어져요. 부도체가 있으면 없어지다가 좀 남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좀 봤고요. 이제는 전하가 움직입니다. 근데 역학할 때처럼 움직이되 뭐 점점 빨라진다, 점점 느려진다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인다 끝입니다. 일단 등속도로 일정하게 그냥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류회로라는 건 당연히 전류를 기본으로 하죠. 전하가 흐른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I라고 쓰고 이거는 정의가 Q는 Q인데 어떻게 흘러가야 되죠. 변하죠. 변화는 뭘 전제합니까?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기 때문에 시간을 분모에다 깔고 지나갑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기타 등등등등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흐름이고, 그럼 여기서는 또 두 가지 큰 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회로 부품들을 알아야 되죠. 부품이라고 해봐야 우리는 딱 세 개밖에 못 배워요. 전원 장치, 즉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전원에 해당하는 뭐예요? 전지라는 게 있죠. 교류 전원은 발전기라는 형태로 나오고, 직류 전원은 전지입니다. 기호는 플러스 극이 좀 길고 마이너스 극이 좀 짧은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은 저항에게 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배우고 공통과학까지 나오는데 새로운 부품이 하나 더 나오죠. 축전. 보통 학생들 많이 쓰는 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데 축전지를 충전에다 썼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하고 축전기라는 부품으로 갑니다. 축전지라고 하면 전지 중에서 2차 전지를 얘기하죠. 요즘은 이제 뭐 리튬 이온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납을 썼죠. PB와 PbO2로 이제 변하는 그런 건데 이걸 쓰고 요거는 아까 평행판 축전기에 해당하는 판때기 두 장을 갖다 놓고 그 사이에 부도체를 집어넣어서 전하는 이동할 수 없지만 서로 힘은 작용하게 물질적으로 이동할 수는 없지만 서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도망도 못 가고 붙지도 못하고 해서 딱 고정시켜 놓는 그런 원리 혹은 그런 부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전기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물리 2에서 등장하고 이 흐름이 들어가면 회로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회로 분석이죠. 회로로 만들어지고 있던 작동을 한다면 이걸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분석하는 방법은 K1, 키르히호프의 첫 번째 법칙과 키르히호프의 두 번째 법칙인데 기본적으로 보존량, 역학에서는 질량, 에너지, 운동량. 여기서는 에너지는 똑같고 에너지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이죠. 그래서 전하 Q 쓸 수도 있고요. 그 Q가 이동하면 I로 바뀌니까 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는 V 에너지니까 요게 보존된다.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각각 넘어가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보면 만약에 축전기로 되어 있다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끊겨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축전기로 되어 있다면 왼쪽에 플러스 Q1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마이너스 Q1이겠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 순서로 되어 있을 건데 이 크기들은 Q1, Q2, Q3, Q4, Q5 다 다르겠죠. 근데 잘 보면 극판 사이를 이렇게 갈라서 개를 쳐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극판, 여기는 플러스 극판입니다. 근데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엔 전부 다 0이었는데 플러스로 나눠지고 마이너스로 나눠졌으니까 시그마 Q 플러스 되어 있는 극판의 총량과 그 다음에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 총량의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축전기일 때는 고정돼서 그냥 당겨갔다라고 하고 마는데 만약에 여기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치면 I1이 흐를 테고 여기는 다른 가닥이니까 또 2, 여기는 또 다른 가닥이니까 3, 또 여기도 또 다른 가닥이니까 4, 가닥이 또 다르니까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넓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점만 딱 잡아버리면 여기는 총 흘러 들어오는 양과 흘러 나가는 양이 있을 텐데 어떻게요? 흘러 들어오는 게 있으면 흘러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죠. 총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I 중에서 람다 아니고요. 들입자 들어오는 총 전류의 흐름은 그 크기는 어떻게? 네. 전류 중에서 나가는 전류의 크기와 항상 똑같다. 뭐 이거는 축전기 수준에서 이거는 저항 수준에서 나오는 총 전하량 보존 법칙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럼 얘들은 어디서 써요? 어디 써요? 갈림길. 도선이 하나면은 당연히 한 줄로 무조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가다가 두 가닥으로 갈라질 때 혹은 세 가닥으로 갈라질 때 만난다고 거꾸로는 갈라지는 거니까 갈림길에서 그 한 포인트를 딱 잡아서 총 들어오는 양과 총 나가는 양이 같다 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변수 하나를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K2 법칙으로 가면 전류가 도선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쪽과 이쪽 측면들을 그려놓으면 B 이거하고 전이하고 똑같겠죠. 근데 여기다가 저항을 딱 달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봐야 되죠. 만약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치면 어떻게? 가다가 저항을 만난 순간 전 위가 툭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를 전압 강하라고 하고 위에서 설명하겠지만 알고 있죠. 그럼 저항에 걸리는 전압가가 IR이라고 나올 겁니다. 어쨌든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만약에 축전기를 만나요. 축전기를 만나면 왜 제가 갔다 왔냐면 이 사이는 무조건 끊어놔야 돼요. 머릿속에 이미지도 축전기 급한 사이에 뭔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를 것 같죠. 그러면 안 됩니다. 축전기 사이에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충전, 방전될 때만 흐르고 아닐 때는 딱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또 어디가 높냐라고 하려면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 점과 이 점으로 이렇게 전위가 툭 떨어지겠죠. 그럼 그만큼의 또 C에서의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C분의 Q 이런 값으로 돼요. 그 말고 전 G가 있으면은 명확하죠.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다면은 플러스 극이 높고 마이너스 극이 낮겠죠. 그러면 하나의 회로를 따라가다가 저항도 나오고 축전기도 나오고 뭐 전지도 나올 텐데 이 제일 첫 지점하고 마지막 지점 사이에 전위차는 어떻게 구할 건가? 어떻게요? 네. A, B 사이는 올라가는 경우 왼쪽에서 따져서요. 가다가 만약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플러스 많이 내려가면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슈퍼마리오처럼 가다가 한 칸 뛰면 한 칸 올라가고 네 칸 내려가고 세 칸 올라가고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결과하죠. 요게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했죠? 저항의 경우에는 전류하고 같은 방향으로 넘어가면은 전압이 내려가고요. 축전기는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내려가고요. 전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또 역시나 내려갑니다. 거꾸로 가면 올라가겠죠. 간단한 게 뭐예요? 전류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세는 겁니다. 계산을 할 때 왼쪽에 출발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 나가겠다는 겁니다. 전류 흐름하고 상관없어요. 이럴 때 하나 더 넘어가면 A와 B가 같다면 원래는 다른 줄 알았다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패곡선을 그렸다면 어떻게 해요? VAB가 빵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쓰겠습니까? 네, 고리. 회로가 패곡선을 만들고 있을 때 그 고리 하나 삥 돌아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갈림길에서 하나 고리마다 하나씩 해서 필요한 전류의 값들을 다 구하는 겁니다. 도선마다 한 종류씩 전류가 흘러다닐 텐데 그 도선마다 흐르는 전류의 크기들을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요. 전부 다 1차 방정식이고요. 모르는 게 도선의 가닥수만큼의 변수가 생깁니다. 3원 1차, 4원 1차 연립 방식 풀면 그냥 회로가 끝나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각의 전압이 얼마가 걸리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부품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회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회로의 분석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도선마다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가. 혹은 부품들이 그 회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작동하는 게 뭐예요? 전압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전압,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지가 일을 하는 거지요. 그 흐름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 그게 직류회로의 기본입니다. 됐어요? 이거는 지금 따로 얘기한 이유가 원래는 위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문제 풀 때 돼야 이게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는 흐름을 알지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문제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정리했고요. 다시 처음으로 부품별로 가보면
전지, 에너지 공급이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혹은 전하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류가 뛰어나오겠죠. 그럼 얘들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공급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는 전위차라고 부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전위, 전위가 있는데 그건 절대값이 아니니까 그 차이를 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AA, 보통 중간 크기, 중간 굵기 같으면은 1.5V, 뭐 그냥 A 하면은 굉장히 큰 거, 트리플 A 하면은 굉장히 얇은 거 해서 1.5V, 각진 거 같으면은 뭐 9V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전위차가 이 저항의 핵심이고 거기서부터 공급할 수 있는 총 전하량이 나오겠죠. 그럼 이 전하를 공급해야 되니까 총 전하는 두 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서 단위계가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읽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밀리암페어 아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얘들의 축전기 용량 이렇게 하면은 보통 뭐 아이폰 같으면 2000 밀리암페어 아워 뭐 이렇게 나오고요. 좀 좋다라고 하면 뭐 3000 이렇게 나오죠. 그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이 정도가 하면 그냥 에너지 전하 흐름과 에너지 이런 게 나오네.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뭡니까? 그게 에너지죠. 이거는 1쿨롱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사이를 지나갈 때 에너지고 그럼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게 총 이만큼이니까 이 둘을 곱하면은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거죠. QV. 정전기에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텐셜 에너지 해서 QV. 정전기에서 나오는 거다. 뭐 기본 개념이죠. 근데 이 전지의 속성을 우리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알고 보니 이 속에도 전류가 흐르는 걸 막는 성분이더라. 그래서 전지를 좀 더 현실감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전지 했을 때 전압을 얘기하는 그걸 갖다가 E라고 쓰고 이걸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일렉트론 모티브 포스라고 영어에서 잘못 해놔서 직역 해석은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힘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에너지입니다. 전압, 볼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에도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그 저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전압이 딱 걸리겠죠. 그럼 당연히 얘들은 전압을 높여주는 여기보다 전지 오른쪽이 플러스가 될 텐데 내부 저항은 항상 전압을 깎아먹겠죠. 그걸 갖다가 전압 강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둘을 뺀 결론이 뭔데요? 네, 전지 양극단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단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는 E-IR.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그래프로 생각하면 V와 I, 전류가 흐를 때는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입니다. 실험을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점선으로 쫙 가서 Y절편, 이게 E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얘들의 이 기울기, 절대값이 이게 R을 뜻할 겁니다. 그죠? R이 크면 클수록 가파르게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지는 이러한 기본 개념, 정전기 상황에서의 기본 개념과 내부 저항, 기전력,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현실감 있는 개념으로 이제 좀 용어 변환을 하는 것. 이 정도가 끝인 거죠. 그 다음 이 둘은 따로 가겠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앞에서도 Q, 파이, EV 정전기에서 4개를 했다면 저항은 R, 축전기는 C인데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것은 전기에서는 전위차를 공급해준다는 거죠. V 공급입니다. 그런데 저항은 거기에는 전류가 흘러다니면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축전기는 축전기, 말 그대로 전기를 저장하는 거라서 전하가 저장이 돼요. 그럼 전하를 저장하는 그 근본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본이 Q, 파이, EV, CVQW와 RVIP 이렇게 흐름을 외워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R, V, I, P 요 사이에 연결고리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얘들이 이제 나오는 흐름들을 한번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정의 저항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R은 I분의 V 이렇게 쓰겠죠. 그죠? 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C는
뭐라고 써요? C는 Q, 저장된 전하인데 그때 볼트가 안 올라가야 됩니다. 뭔가 집어넣는데 이게 갑자기 팍 오르면 뭔가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팍 부른다는 거는 위장이 좁은 거고 물을 조금만 집어넣는데 막 수위가 올라가면 그것도 물통이 용량이 작은 거지요. 그래서 전기가 저장되었을 때 볼티지가 안 올라가야 전위가 안 올라가야 많이 쌓을 수 있다 해서 축전기의 성능은 얼마나 많이 쌓느냐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영향도 없고 자기가 많이 먹었을 때 위치 에너지 변화도 없을 때 그냥 많이 넣어도 수위가 안 변하는 그런 것처럼 1V 올릴 때 들어가는 전하량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흐름에서 여기서 C, V, Q, W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흐름 때문에 I는 거꾸로 가면 R분의 V 요 두 개만 딱 갖춰내면 여기 바로 구해지는 거죠. 요 두 개만 딱 갖춰내면 여기에 바로 구해집니다. Q는 CV 그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두 개에서 이거 부품 선택하고 공급했다라고 하면은 회로에서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정보는 끝나고 두 개에서 I, 두 개에서 Q 그러고 끝납니다. 그래서 정의 차원에서 우선 하나 흐름을 봤고요. 그 다음은 요 흐름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만들기 공식입니다. 만들기라는 거는 R을 만들 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저항은 이렇게 생겨먹었죠. 막대기 모양으로. 그러면 길이가 길수록 센데 단면적이 길수록 넓을수록 전류가 다르니까 반대겠죠. 그럼 여기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들은 기본적으로 생겨먹은 게 판때기 두 장을 어때 놓고 요 사이에 부도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단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쌓을 수 있고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위가 높아지니까 평행파 측정기 아까 쭉 직선 올라갔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위가 쭉 올라가니까 이게 안 올라갈수록 볼티지가 안 올라가고 좋은 거죠. 그래서 반비례, 비례. 그럼 이 사이에 부도체가 들어오면 이 전기력선이 점점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또 볼티지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유전율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흐름에 의해서 만들기 공식까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항을 만들었어라라고 하면 이런 게 들어옵니다. 축전기를 만들었어라라면 이런 게 들어오죠. 그래서 요 흐름은 요 앞에다 집어넣어요. R 주면 땡큐지만 안 주면 네가 만들었어라. 그래서 방금 이 얘기를 로에 S분의 L 혹은 C 줬으면 이걸 쓰고 안 줬으면은 입실론에 D분의 S 이렇게 해서 만들어 넣는 거죠. 근데 만들고 나니까는 좀 다른 게 얘들은 길이고요. 여기 넓이에요. 그럼 얘들은 직렬로 했을 때 이 L 부분이 쫙쫙쫙 커지는 거니까 직렬하면 분자, 즉 커지는 합성법이고 병렬로 하면 옆으로 쫙 붙으니까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지요. 그럼 이게 커지면은 병렬인데 얘들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겠죠. 그럼 여기는 병렬로 하면 오히려 커지고 여기는 직렬로 하면 작아지겠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커지는 합성법은 그냥 더하면 되고 작아지는 합성법은 분의 1로 더해서 다시 분의 1 한다라고 했던 뭐였 했습니까? 용수철 할 때 했죠. 그래서 요거 하나 공식을 더 배워서 요 흐름에서 요까지 간 건 다 좋은데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자락에서 R과 C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냥 재료를 주고 네가 만들었어 하면 원론에 가면 되고 직렬했어 커지네. 병렬했어 하면은 작아지는 합성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직렬로 하면 오히려 작아지고 병렬로 하면 오히려 커지는 그런 합성법을 해서 어쨌든가 C를 만들어 넣는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부품 3개에 대한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얘의 결론이 나오죠. 에너지는 앞에서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Q와 V의 곱인데 아무 상관없으면 이렇게 곱하는데 그죠? 그럼 여기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간당 에너지를 사용해요 라고 하면 시간당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I로 바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 제품일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가지고 P는 VI 원래는 T가 있어서 T를 곱하면 Q가 되는 건데 시간당이라 했으니까 그냥 Q 대신에 I를 넣어서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 소비 전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요? 이 흐름에서
축전기에는 저장하겠죠. 그럼 이 흐름을 그대로 갑니다. 아무리 쌓아도 변화 없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쌓으면서 할수록 볼티지가 점점점 높아지니까 QV는 QV인데 어때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띵해라. 앞에서 배웠죠? 2분의 AT제곱, 2분의 M, KX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둘 가지고 이거 만들 때 W는 2분의 1 QV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이 두 개입니다. 이 R을 구해라, 네가. 안 줄 테니까 네가 구하라면은 회로 속에서 만드는 게 있고요. 그냥 그 자체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회로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있고 그냥 지가 만드는 게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직렬, 병렬까지 확장을 시켜봤고 거기다 대입을 하니까 R, C를 만드는 세 가지 출처입니다. 그건 만들고 나고 그 다음에 회로에서 이런 법칙을 써서 볼트만 잘 집어넣으면 평평평 RVIP, CVQW 흐름으로 갑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R 경우에는 정의에 의해서 어때요? R은 I분의 V, C는 정의에 의해서 V분의 Q. 그 다음에 만들기 공식, 이거는 회로 속이고요. 이거 공장에서 그냥 제조해서 나오는 순간은 재질과 단면적의 길이와 단면적과 길이 이런 거고 유전율과 간격과 넓이 이런 흐름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장을 해가지고 합성했을 때 직렬로 하면은 커지고 병렬로 하면은 작아지는 합성법을 한다. 이건 오히려 병렬로 했을 때는 커지고 직렬로 했을 때는 작아지는 합성법을 한다라고 하고, 그죠? 마지막은 하나 더 에너지를 R에서 손실하는 것, 그걸 끄집어내서 시간당 R에서 손실되는 것 해서 VI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럼 여기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해서 QV 해야 되는데 2분의 1 하나 더 붙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는 전혀 안 나오는데 저 앞에 K1 법칙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전류가 똑같다면 이게 뭐예요? 직렬이죠. 전류가 똑같다면은 이렇게 해서 R1, R2 R3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똑같다면 R과 V가 서로 비례관계지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이 서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어차피 여기다 공급하는 거를 그대로 들고 오면 되는데 직렬일 때 전체 한꺼번에 전압을 주고 너가 알아서 갈라서 세뱃돈 줄 때 형님 하나, 내 하나, 뭐 동생 하나 이렇게 각각 세뱃돈을 주면 아무 분쟁이 없는데 큰형님한테 너희끼리 갈랐어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큰형님은 뭐 반딩해서 나머지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은 싸움 나잖아요. 그렇다고 나이에 비례 그럼 또 굉장히 어려우라고 똑같이 해 하면은 또 큰형님이 절대 안 할 거고 뭐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균질하게 갑니다. 이때는 딱 나이 비례처럼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가죠. 그게 요 흐름에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더는 직렬은 전하가 똑같다고 아까 K1 법칙 하면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니까 이 둘은 서로 반비례지요. 무슨 말이냐면 축전기가 직렬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면 얘들의 축전기 용량은 전압하고 다른 거죠. 비율을 Q가 똑같으니까 얘들은 물통이 작은 것, 큰 것, 더 큰 것인데 물을 똑같이 부으면 여기 이만큼, 여기는 요만큼, 여기 요만큼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1대 2대 3이면 3대 2대 1 하면 안 돼요.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로 이렇게 전압이 걸린다 해서 요 관계 가지고 추론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4개의 공식 가지고 공식 하나하나의 의미도 있지만은 직렬 연결했을 때 부품들의 전압, 그 다음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합성까지 추론할 수 있어서 이 값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에너지까지 간 것, 그 결론이 RVIP, CVQW입니다. 그럼 4개의 정보인데 우리는 2개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최소 정보가 몇 개? 2개만 있으면 돼요. 회로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어디서부터 풀어? 네, 정보 2개가 나온 것부터 출발해서 도선을 따라가면 전류가 똑같이 갈 거고 옆으로 가면은 전압이 똑같이 가서 전류 전압이 똑같이 가는 흐름에서 전부 다 십자말 풀이하는 것처럼 가로 세로 풀이하면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논리가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풀어놓은 게 이 내용들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전체가
이 순서하고 제가 지금 설명한 순서는 좀 달라요. 척사술하고는. 근데 뭐 그 얘기를 다 연결해서 써놓은 겁니다. 됐죠? 예, 필기해 보시고 대표적인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요. 축전기 용량이 1, 이렇게 써놓은 건 마이크로죠? 이거는 페럿입니다. 이거는 10의 -6승을 얘기하고 페럿은 축전기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C는 V분의 Q라서 이걸 페럿이라고 한다면 얘들은 쿨롱에 해당하고요. 얘들은 볼트입니다. 1볼트에 1쿨롱이 들어가는 페럿인데 쿨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쿨롱,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게 기본 단위입니다. 유전율을 4배로 극판 간격을 5분의 1로 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C 하나죠. 회로가 아닙니다. C 하나인데 어떤 이 판때기가 있는데 여기서 바꿨어요. 뭘 바꿨어요? 이 사이에 있는 유전체를 4배로 늘렸어요. 이게 있었는데 4배로 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럼 유전율이 늘면 우선 이 속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점점 줄겠죠. 줄면 볼티지가 점점 줄어요. 근데 뭐는 똑같아요? 나머지 그대로 뒀으니까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되어 있던 이 판때기에 저장되어 있는 놈은 똑같아요. 저장되어 있는 놈은 똑같은데 볼트가 줄었습니다. 볼트가 줄면 Q는 똑같고 Q는 똑같고 이게 줄면 C는 커지겠죠. 찍더라도 커진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간격을 또 줄였어요. 간격을 줄였으니까 이게 요 사이 간격이 D였으면 요게 좁아진 거죠. D'으로. 몇 배? 4분의 1배. 5분의 1배. 5분의 1배. 그럼 이 흐름에서 요 관계가 아니라 만들기 써야 되겠네. C의 비율, C는 입실론과 D의 S 이 흐름이니까 얘가 5배가 되니까 이거는 5분의 1배. 그럼 얘가 5분의 1, 4배죠. 4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5분의 1배 하니까 총 20분의 1배. 이렇게 흐름을 만들죠. 20배. 그죠? 20배가 될 겁니다. 거꾸로네요. 완전 다릅니다. 요게 5분의 1배. 요게 5, 4. 그러니까 4와 5분의 1분의 1 하니까 20배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C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1번 축전기만 쫙 뒀어요. 축전기만 쫙 둬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잘 보니까 앞에가 C1 2 마이크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2 또 여기도 2 마이크로. 그럼 여기 C3 8 마이크로죠. 그러면 우선 C밖에 안 줬고 V를 안 줬어요. 그러면 작동을 못 시키지요? 못 시키니까 뭔데요? 비율만 줍니다. 그러니까 C의 비율만 가지고 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C 가지고는 V, Q, W인데 이걸 안 줬기 때문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Q의 비율과 W의 비율까지는 구해요. 값을 줬으면 전부 다 값인데 값을 안 줬으니까 비율까지만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는 뭔데요? 두 개가 병렬이에요. 그럼 이 두 물질은, 두 부품은 뭐가 같아야 돼? 전압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C 갖다 놓고 V가 들어가고 Q가 들어가고 마지막 W다. 이렇게 흐름을 항상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이 둘은 전압이 똑같을 테고 그 다음에 이 두 놈하고 이 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극판 한 개하고 이 극판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K1 법칙. 축전기에서 K1 법칙은 얘 하나, 즉 여기서 플러스 Q1 마이너스 Q1이라고 했다면 여기 오면은 플러스 Q2 마이너스 Q2 플러스 Q3 마이너스 Q3라고 해서 두 개 합한 거와 이거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또 이 두 개를 합성을 해버리면 병렬로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C 병렬은 넓이가 넓어지는 효과니까 넓어지는 효과니까 커지는 합성법이니까 얼마예요? 2와 8 그냥 다하죠. 그래서 얘들의 이 합성은 2와 8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한 거에서 C가 2대 8. 그죠? 뭐가 같아요? Q가 똑같으니까 볼티지가 8대 2, 4대 1로 걸립니다. 그러면 전압이 여기가 4면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두 개 똑같은 거죠. 아까 8대 1이라고 했는데 왜 4대 1을 하느냐?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제일 간단한 숫자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두 개 전압이 똑같다라고 한 거에서 두 개 똑같고,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하가 똑같으니까, 직렬 연결해서 전하가 똑같다라고 하면, 전하가 똑같으면 서로 반비례니까, C가 2, C가 8, 그럼 V는 8, 2, 4, 1이라 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C가 나온 상태에서 V의 대표값들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정보는 끝. 나머지는 그냥 바로 추론입니다. 두 개 하면은요. Q는 CV니까 두 개 곱하니까 2 마이크로. 쿨롱이겠죠? 그럼 여기도 8 마이크로. 여기도 8 마이크로. CV. 여기 8이 맞는데? 이게 8이 아니죠. 10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숫자를 틀리네. 바꾸자. 10 마이크로. 그러면 여기가 1대 1대 2대 10이니까 5대 1이니까 여기가 5. 그죠? 그러면 여기가 10 마이크로. 그러면 2, 8 더해서 10. 맞네.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는 두 개를 곱해서 반, 그죠? 저장한 거니까 반. 그래서 1 마이크로 줄, 여기는 4 마이크로 줄, 여기는 25 마이크로 줄이 저장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값이 아니고 여기서는 비율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V 비율은 5대 1대 1, Q 비율은 얼마예요? 10대 2대 8. 최종적으로 W 비율은 25대 1대 4로 저장되어 있다. 비율밖에 안 나온 거예요. 11번은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굉장히 어렵죠? 가로, 세로를 계속 따져야 되니까 원래 학생들은 보통 한 줄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게 두 줄로 나가면 미치겠다 하고 하는데 어차피 두 줄로 나가야 돼요. 근데 따라갈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양쪽으로 다 계산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회로는 CVQW, RVIP 이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12번. 이제 대표적인 문제죠. 축전기 두 개만 갖다 놨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전지를 걸었어요. 전지가 35V짜리를 줬어요. 그럼 얘가 C가 6 마이크로, 한 놈은 8 마이크로입니다. 그럼 요 자리 집어넣을게 CVQW, CVQW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때 각각에 대해서 전압을 줬다면 괜찮은데 전체를 줬죠. 그럼 전체를 주면 이 둘은 C의 비율하고 얘하고는 서로 역비례 관계입니다. V 비율. 그러면 C가 3대 4. 그럼 전압은 4대 3으로 가겠죠. 그럼 이게 전체 합한 게 35면 합하면 7인데 35니까 곱하기 5에서 5를 곱한 20과 15가 걸렸다. 그럼 이제 이 회로에서 끄집어낼 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CV 곱하면 Q 120 마이크로 120. 벌써 체크가 되죠? Q가 똑같네. 직렬이네. 되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여기서 두 개 곱해서 반 하니까 120 여기다가 공 하나 더 붙인 마이크로. 그 다음에 어렵다. 900 마이크로. 그죠? 여기 마이크로만 썼는데 여기는 페럿일 거고 여기는 쿨롱일 거고 여기는 줄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올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13번으로 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충전, 방전이 되는데
축전기는 이미지로 가지면 물하고 연결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전하는 그냥 물이고요. 전류는 물의 흐름이고, 전지는 상수원의 수위이기도 하고, 혹은 수압이라 해도 되죠. 전압, 수압하는 것처럼. 저항은요, 관성. 관에 이제 찍기 걸려서 이제 저항이 걸리는 거고, 이거는 물통이요. 그죠? 축전기는 물통입니다. 그러니까 C가 크다는 건 물통의 용량이 큰 거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물통에 물을 담으면 언제까지 차요? 그죠? 물통하고 두 물통을 꽉 찬 거와 적은 걸 연결하면은 서로 높이가, 수위가 똑같아질 때까지 갑니다. 그럼 상수원하고 연결시키면은 상수원의 수압하고 여기 수압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물이 흘러가다가 똑같아지면 평형, 수압의 물의 평형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럼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S1을 닫고 얼마 후 열고 나서 같이 해라. 그럼 S1만 닫으니까 어떻게? 제일 처음에는 전지 하나와 축전기 하나가 연결됩니다. 그럼 전지는 무조건 그냥 기호를 쓰겠습니다. V. 그럼 여긴 C1이면 여기서 V1이 생길 텐데 언제까지? V가 같아질 때까지 흘러가요. 그럼 이 V는 계속 고정이니까 여기 V는 어떻게 구합니까? C1분의 Q1. 여기까지 충전이 되겠죠. 그럼 이걸 비틀어내면 제일 처음 충전한 거는 C1의 V 곱한 요만큼 양이 위에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 되도록 충전이 됩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C1을 끊어요. 뭐예요? 상수원을 끊고 전지를 끊고 이제는 C1에 저장되어 있는 그걸 씁니다. C1은 축전기인데 전지가 있을 때는 호가 호위하는 것처럼 호랑이가 있을 때는 여우가 납작 엎드리지만 호랑이 없어지면 지가 대장하는 것처럼 전지 있네. 그때는 충전이에요. 그럼 전지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지가 전지처럼 작동합니다. 어디가? 위가 플러스 Q1, 이 저장한 거, 밑에 마이너스 Q1, 이 상태에서 다른 놈하고 연결되죠. 그럼 여기서 C1, C2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얘에서 흘러나가서 변형이 되고, 그럼 여기서 새로운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아까 전지 연결했을 때는 여기는 전압이 그대로고 무한히 전하를 공급해주는 흐름이라면 여기다 흘려주면서 지가 가지고 있는 걸 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잃어버려서 이쪽으로 갔으니까 Q1 혼자 Q1 프라임과 Q2 프라임 합한 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근데 언제까지 흘러가느냐? 요 흐름에서 따온 C1분의 Q1 프라임, 이 흐름에서 따온 C2분의 Q2 프라임이 같아질 때죠. 이걸 또 역행해서 넣으면 안 되고요. 비례식이니까 얼마요? 2대 3이죠. 그럼 이게 2대 3이면 전하량도 2대 3이고 그럼 전체 중에서 얼마? 얘는 5분의 2와 5분의 3만큼 들고 가는 거죠. 전체 비가 얼마인데요? 이렇게 곱한 것. 얼마입니까? 120 마이크로. 그럼 이게 120 마이크로의 5분의 2. 이게 120 마이크로의 5분의 3이 요 각각에 저장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1번 C1, C2에 충전되는 Q1, Q2의 비율은 그죠? 그 두 개 비율이 전압이 똑같도록 형성되니까 C의 비율이 Q의 비율과 같다. 그럼 그 사이에 전이차는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Q1일 수준에서는 V하고 똑같으니까 60V였는데 주고 줄었죠. 얼마나? 5분의 2만큼으로 줄었으니까 볼티지도 5분의 1만큼 줄었을 겁니다. 그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이 흐름은 전압이 전체의 5분의 2V죠. 60이니까 얼마? 5분의 2, 40%죠? 20, 맞나? 12, 48. 계산이 안 되네. 0.4, 24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이 줄었으니까 에너지가 사라졌겠죠. 그러면 그 사라진 에너지 어디 갔을까요? 그게 누군가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저항이 하나 다 붙은 겁니다.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그게 저항이 있어야만 이런 게 가능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C1에 혼자 저장되어 있던 거와 C1, C2에 분배되어 있는 에너지 총량, 그죠? C1 혼자 저장했던 거하고 C1, C2로 갈라서 저장했을 때 당연히 총량이 달라졌겠죠? 그게 사라진 거죠. 어디서? 저항에서. 되겠습니까? 자,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이제 R이 있는 거죠. R과 C가 합치는 게 아니고 아까는 축전기만 가지고 한번 봐봤고 이제 R만 되어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일반적인 풀이의 그 흐름은 좀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냥 상황마다 다르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규칙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여기 그냥 R 혼자 해놨고요. 여기는 8이라는 값으로 줬습니다. 그럼 이게 항상 이렇게 채워져야 되죠. R, V, I, P로 채워져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30을 주고요. V는 없는데 암페어가 2로 주어졌어요. 그럼 전체가 100입니다. 자, 두 가지 흐름이 가능해요. 각각의 저항을 가지고 R, V, I, P를 처리해야 되고 혹은 전체 R 전체와 V, I, P를 처리해도 되겠죠. 그럼 전체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럼 우선 이렇게 풀어나갈 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만 줬는데 여기는 두 개의 숫자를 줬으니까 V를 구할 수 있죠. 그럼 V는 IR 하니까 60V입니다. 그럼 거기서 소비되는 전력은 VI 하니까 120W가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하고는 뭐가 똑같아요? 병렬이니까 전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60V를 구했으니까 요 위에도 61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다음 요거 두 개는 60이 똑같은데 요거하고 요 다음이 서로 직렬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전압의 합이 여기 전압하고 같아야죠. 뭐예요? K2 법칙. 플러스 100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해야지 빵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전지에서 공급한 전압이 여기 소비되고 여기 또 내려가야 되죠. 여기 두 개 병렬이니까 한쪽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60 그럼 여기는 40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럼 크로스 체킹이 돼서 두 개가 나왔으니까 I는 R분의 V 해서 여기가 5A죠. 그럼 소비 전력이 얼마가 나와요? 200. 그 다음에 K2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흘러 들어가는 게 2고 나온 게 5입니다. 그럼 3이 어디서 나와야 되죠? 어디서? 여기서 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3A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게 3A가 나오려면 R은 I분의 V 하니까 여기는 20이 나와야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소비 전력은 180.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면 다 채워졌고 여기는 전류가 얼마예요? 요거하고 똑같이 흘러가니까 요 전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총 전류가 이만큼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전류가 이만큼이 나오면 R은 I분의 V니까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 20이 나와야죠. 그럼 전체 소비 전력은 얼마요? 500이 나와야죠. 잘 보니까 180, 120, 200 두 개 합쳐서 300, 200 공급해준 에너지, 총 소비한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같죠? 그 다음 전체 합성한 게 이만큼입니다. 얘는 30, 얘는 20입니다. 30과 20의 합성. 2, 3이니까 5. 이게 12분의 1. 그래서 합성하니까 얘들 12. 그럼 얘들 8 합치니까 20. 그래서 됐죠.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가 다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은 부분, 전체면 전체 어떻게 풀어도 어쨌든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값이 나옵니다. 모든 값이라고 해봐야 모든 값이라 해봐야 뭐밖에 없어요? RV, IP 이 흐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찾을 거는 딱 그만큼이니까 그 안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보면 이제 R과 C가 같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저항이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전지가 있네요. 전지. 축전기는 없네요. 그러면 저항은 여기서 값이 다 주어졌는데 2, 3, 5를 주어졌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 이게 없으니까 못 풀고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 잘 보니까 전류라는 값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전류가 여기서 이쪽으로 1A,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2A. 요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죠? 맞나? 자, 그러면 요 놈이 여기다 있지만 어차피 이게 한 줄이니까 여기에 2A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흐름이 R, V, I,
P로 갈 텐데 두 개 다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십자말이 풉니다. 전류가 2죠. 전류가 2. 그럼 전압은 얼마예요? V는 IR 하니까 여기서는 4. 그럼 소비 전력은 8. 그래서 요것들부터 풀었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보면은 2가 들어오고 1이 들어오고 2가 나갔으니까 추정한 건데 요 2가 나오려면 여기서 이렇게 1이 흘러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고리로 보면 고리 K2 법칙을 보면 갈림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었고 요 고리로 보면은 여기에 볼티지가 13으로 되어 있어요. 13인데 여기가 4지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9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9V여야 된다. 그럼 R과 V가 나왔으니까 I는 R분의 V에서 여기에 3A가 나오겠죠. 그럼 소비 전력은 3927까지 여기도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부품 다 확인했고 요 부품 다 확인했어요. 요 갈림길 썼고요. 그 다음에 요 고리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전류가 어디 쪽으로 흘러야 됩니까? 올라가고 내려가야지 이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3. 그러면 요 갈림길에 대해서 2가 들어오고 3이 나가려면 여기서 올라가기를 얼마? 1이 가야 된다는 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3이 들어왔는데 1이 올라갔으니까 이 갈림길에 대해서 어디로? 밑으로 2가 내려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두 가닥을 만들었으니까 요 갈림길을 보니까 2가 들어와서 1이 나갔으니까 남은 게 얼마요? 1이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에 R 혼자 있었는데 여기에 전류 1이 흘러야 된다까지 나왔죠. 그래서 도선들마다 흘러가는 전류가 다 구해졌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고리 하나를 썼으니까 요 고리와 요 고리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고리에 대해서 고리는 뭘 씁니까? 볼트를 쓰죠. 요 고리에 대해서 볼티지를 하나 구하고 요 고리에 대해서 볼티지를 하나 더 구하면 얘기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온 거에서 여기 5에 대해서 1이 나와 있죠. 1A. 그러면 V는 IR 해가지고 여기서 5V다까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5W까지 나왔죠. 그럼 여기 다 끝났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 고리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는 건 내 맘입니다만 전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플러스 V.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5. 그럼 또 여기서 1로 전류가 흐르니까 마이너스 9 해서 원위치 되죠. 따라서 여기서 공급해 준 걸 갖다가 없애서 다시 원위치 하니까 9, 5 합쳐서 14가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에 14.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이 고리인 거죠. 이 고리. 이 고리는 여기서부터 그대로 출발해보면 플러스 14에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 마이너스 13에서 0이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4,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가서 전압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V, 또 마이너스, 전지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산을 했으니까 또 마이너스 13 해서 0 나오니까 여기는 전압이 1입니다. 1A에 1V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R은 1V가 1A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1W가 되도록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는 1ohm에 해당합니다. 자, 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로를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갈림길. 하나, 둘, 셋, 네 개의 갈림길밖에 없어요. 거기서 전류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총량이 같다. 그 다음에 고리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다시 원위치 오면 제로가 된다. 뭐 그런 흐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6번인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항이 있는데 그 전압이 걸리려면 전류가 흘러야 돼요. 전류가 안 흐르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도체 덩어리라서 전이차가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이 두 개를 연결해서
A와 지면 사이에 100V를 걸었어요. 100. 그럼 요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럴 때는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등전이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를 했더만, 그래서 B와 지면 사이에 걸어줬더만 이게 요 두 개가 50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요 점과 요 점이 50이라는 말과 똑같죠. 아시겠습니까? 이 점과 이 점이 50인데 여기는 전류가 아예 안 흘러요? 그러면 이 등전이면이니까 이 점, 이 점의 전위는 이 점, 이 점이니까 여기 50입니다. 그럼 전체 100 중에서 여기 50이 걸렸다면 여기도 50이 걸렸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저항이 똑같다. 두 번째는 이제 그쪽으로 전압을 안 걸고 오른쪽에다가 걸었어요. 요 둘 사이에다가 120을 걸었습니다. 걸었다는 건 전지를 붙였어요. 그럼 이렇게 회로가 되고 누가 아닌가요? 얘는 전류가 전혀 안 흘러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얼마 걸렸다고? 30이 걸렸다. 그럼 이 말은 이 둘 사이가 아니라 요 둘 사이가 30이란 말과 같아요. 그러면 120을 걸었는데 여기 30밖에 안 걸렸으니까 여기는 얼마? 90이 걸리겠죠. 그러면 90이 걸렸으니까 직렬일 때는 저항이 1대 3, 1대 1. 따라서 1대 3. 그러면 이게 1, 이건 3이니까 왼쪽으로부터 4분의 1 지점에 그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C는 왼쪽으로부터 전체 길이에서 왼쪽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에 걸렸다. 라고 얘기하겠죠. 4분의 1 지점.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전압에서 똑같은 게 아니라 걸어준 전압, 전지의 전압이고 그 다음에 측정된 전압, VR의 전압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 저항은 그냥 도체와 같으니까 등전이면이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건데 휘스턴 브릿지라고 해서 저항의 측정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4개의 저항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 사이에 축전기를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 M과 이 N 지점의 전위를 구해야 되죠. 여기 어차피 축전기는 끊겨 있는 거니까 우선은 안 흐른다 해서 빼놓고 보면 이 전압의 비율과 이 전압의 비율이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 걸린 전압 전체가 E가 나왔는데 이게 이 밑으로 가도 E, 위로 가도 E니까 여기 있는 R1 대 R2의 비율과 여기 있는 R3와 R4의 비율이 만약에 똑같으면 여기서 높은 데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려오는데 비율이 똑같다면 즉 R1 대 R2의 비율과 R3 대 R4의 비율이 똑같다면 이 두 개가 등전이면이 되죠. 등전이면이 되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축전기가 충전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게 넌제로가 되면 이제 요 지점을 어디 마이너스에서 세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이거는 전위차인데 전위가 여기가 0, 여기가 2다 라고 체크하면 여기가 0, 여기가 2일 테고 여기가 VM, 여기가 VN으로 전위가 구해지겠죠. 요 지점이 0이라고 치면. 전체 R3분의 R4, 분의 R4, R1, R2 더한 거 분의 R2의 비율만큼이 여기에 전위일 겁니다. 그래서 VM과 VN의 크기, 누가 크냐 따라서 높고 그쪽 극판이 플러스로 대전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니까 R이 100대 400. 이게 100, 여기가 400. 그 다음에 R3가 200, 500입니다. 그럼 1대 4고 여기는 2대 5니까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전체 80%고 전체 7분의 5니까 80% 좀 더 작겠죠. 그죠? 이게 800개가 되는데 이게 좀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700분의 5, 7분의 5. 이 지점은 VN의 전위는 E의 7분의 5 지점이고 VM 지점은 E의 5분의 4 지점입니다. 7분의 5는 얼마예요? 50. 7742면 7점 얼마를 내죠? 7740분. 7점 얼마고 이거는 8.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가 더 높으냐 해서 M. 그럼 전위차는 요 두 개의 값의 차가 전위차겠죠? 그럼 전위차가 구해졌으니까 이 축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C 있고 이 두 개 차이 그걸 V로 집어넣으면 Q, W 넘어가는 흐름에서 다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구해냅니다. 되죠? 그다음 자, 그다음 18번 이제 복합적인 문제죠. 저항도 있고요. 축전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을 주면 여기는 전류를 흘릴 거고 여기는 전류를 흘리지 못하고 전하가 각각의 저장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1옴짜리, 2옴짜리의 흐름에 VIP 각각을 해야 되고 여기는 1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에다가 VQW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를 먼저 줬으니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병렬이니까 각각 그냥 전지에 걸린 전압을 각각 나누어 가져요. 그 다음에 저항 안에서 서로가 나누어서 가져가죠. 그러면 저항은 크기에 비례하게 가니까 1대2. 그럼 전체가 10이니까 얼마? 8V 대 4V로 간다. 가 아니고 4V 대 8V. 자꾸 틀리네. 얘들은 반비례죠. 그래서 이게 8대 4. 끝났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분석할 거는 각각 전압이 얼마 걸리냐 해놓으면 끝나고 그럼 여기는 R, V, I, P에 해당하니까 I는 R분의 V. 그죠? 여기는 4A 서로 똑같죠. 똑같으니까 직렬. 맞네요. 그럼 여기는 CVQ, W 흐름이니까 요 구한 거에서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래서 8 마이크로, 8 마이크로. 똑같네. 직렬.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덤이죠. 여기서 두 개를 곱해서 16, 48, 32. 얘들은 와트 해서 소비 전력. 그럼 여기는 두 개 곱해서 반, 48, 32, 28에 16 마이크로. 얘들은 각각의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값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구한 거니까 구해놓고 A, B 중에 어디가 높으냐 하면 이 전이차를 가지고 4대 8, 8대 4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0, 여기가 10이라 보고 그럼 이 지점은 4가 내려온 거죠. 그럼 여기는 8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8, 여기는 8이 내려오고 4가 올라간 상황이니까 여기가 4입니다. 뭘 수치를 줬어요? 전위 값을 줬습니다. 주어진 건 전이차지만 이러면 헷갈리니까 전이차에서 0을 베이스로 전위를 구해놓고 각 지점별로 전위를 구합니다. 그러면 위에가 플러스 4 플러스 8이니까 위쪽이 플러스 4만큼 더 크다. 그죠? 그래서 전위가 위에 놓고 두 개를 연결하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두 점의 전이차는 4다.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하죠. 연결해놓고 흘러간 총 전하량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서 이게 흘러갈 땐 처음엔 팡 흐르다가 점점 흐려지니까 그 흐름을 계산을 해보면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처음엔 전류가 쫙 흐르다가 슝 커브로 나옵니다. 커브는 못 구해요. 그 다음에 총량 면적은 I와 T니까 면적은 Q에 해당합니다. 이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구하면 적분하면 되는데 우리가 못 구하는 그래프예요. 그럼 못한다가 아니라 출발할 때 여기서 플러스 8 마이크로, 마이너스 8 마이크로, 플러스 8 마이크로, 마이너스 8 마이크로 였었죠. 근데 이걸 연결을 땅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이 둘 사이에 전이 배치가 나옵니다. 그럼 연결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 두 개의 전압이 똑같아집니다. 이 두 개의 전압이 똑같아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축전기에 8V, 4V 걸리는 상황에서 여기서 8에서 얘가 4로 갈리고요. 4에서 8로 전압이 달라집니다. 그냥 따로 해놓으면 여기에 8, 여기에 4 걸린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렸는데 이 지점의 전압이 저항의 전압하고 똑같아요. 그럼 저항이 4니까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4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8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 되죠. 얼마요? 1에 4가 걸렸으니까 Q는 4 마이크로가 되고요. 저장된 것도 8 마이크로가 되고 여기서도 8로 바뀌니까 Q는
16이 되고 64 마이크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8이었다가 플러스 4로 바뀌고요. 플러스 8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8에서 4로, 플러스에서 8에서 16으로. 다시 보면 처음에는 플러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었는데 그 다음 흐름이 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and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두 개 합쳐서 0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 합치니까 얼마로 됐어요? 플러스 12가 됐죠. 원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이었는데 갑자기 플러스 14로 넣었습니다. 왜요? 연결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전하를 공급해줬죠. 그러면 0이었는데 12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만큼 들어온 거예요? 12가 흘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총 흘러 들어오는 양은 12 마이크로쿨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고, 이제 마지막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저항을 구하는 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에 의해서 혹은 만들기 법칙에 의해서, 그죠? 이 두 개가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직렬, 병렬로 가는 거에서 직렬은 커지고 병렬은 작아진다. 여기서 그 다음이 대칭성이 하나 있어요. 대칭성이 있고 그 다음이 이 문제 19번과 같이 대칭성도 아무것도 아닐 때 이 흐름 가지고 막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닐 때 그냥 원론 가지고 다시 푸는 이 흐름입니다. 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문제가 제가 안 넣어놨어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요것만 나중에 다른 책에서 혹은 제 원래 이거보다 더 원래 내용이요. 빠지지 않은 우리말로 쓴 물리학 강의, 플러스 물리학 강의 거기서 보든가 다른 책 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걸 보겠습니다. 자, 요 19번, 예제 19번은 요 케이스에 대한 얘기인데 모양을 잘 보니까 이상야릇하게 생겼어요. 원래 하나, 둘, 셋, 넷 해서 방금 푼 것처럼 여기에다가 저항을 해놓으면은 이 둘은 직렬, 이 둘은 병렬, 요걸 연결하면은 이 둘이 병렬, 직렬 이래 되는데 여기는 하나 다시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아래 위가 똑같다 해주면 괜찮은데 여기서 1, 1, 1, 2 이상한 얘기예요. 대칭도 아니고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들기도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합성저항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 전체 R을 구하라 하면 원론 대로 해야 되죠. I분의 V. 그래서 if 여기 I가 흘러갔다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볼티지를 구해서 I와 V의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전체 볼티지, 이 두 지점 사이의 볼티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K2 법칙을 쓰면 되죠. 1로 흘러가면서 전압이 내려가고 1로 흘러가면서 전압이 내려가면 되죠. 그럼 저항에 걸리는 전압 하면 되니까 요 흐름은 다시 쓰면 I 분의 V1 요거 1 합시다. 여기 2라고 하면 더하기 V2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전압을 어떻게 구하냐? 저항은 나왔으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가나 강하 1의 I1 여기서 I1 흘러간다 치고 여기는 2의 I2 1로 I2가 흘러간다고 치면 그 전류 저항과 전류 곱한 거에서 더하면 되죠. 여기서 흘러가니까 내려간 그 양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을 구하라. 저항의 원론에서 I분의 V. I는 주어졌다 치고 이 두 지점의 전이차를 구하라 했으니까 저항이니까 둘 다 흘러내려가고 있으니까 총 전압의 합과 같다. 전압은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 강하는 IR로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I가 흘러 들어와서 I1으로 가고 남은 게 I 빼기 I1이라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I1이라고 치면 이쪽을 또 I2라고 했다면 여기는요. I1 빼기 I2라고 하면 되죠. 모르는 변수 두 개 집어넣어 놓고 이 점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은 여기죠. 근데 여기서 흘러내려오니까 두 개 합쳐서 이쪽으로 간다 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I 빼기 I2인데 요거 두 개를 더해도 합쳐서 I. 다 됐죠.
그러면 모르는 변수 I1, I2 두 개만 있는데 해놓으니까 도선 5개 중에서 모든 지점에 대한 값들이 다 나왔습니다. I는 주어진 거니까 숫자 안다고 치고 I1, I2만 몰랐어요. 그러면 모르는 건 이제 I1, I2만 구하면 되니까 모르는 거 2개, 식 2개면 됩니다. 지금 이 각각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막 구하면서 값들 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건 갈림길 가지고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고리만 남았죠. 어디 고리? 요 고리와 요 고리. 아무렇게나 계산이 되는데 그냥 요 바닥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돌아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내려온다고 설정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전류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플러스 2옴의 I-I1이라는 전류가 흐르도록 돼 있다. 그럼 전압이 높아졌죠?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전류 흐름하고 똑같으니까 전압이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1의 I1. 그럼 여기서 또 전류 흐름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전압이 내려가죠. 빼기 1의 I1 마이너스 I2가 제로. 원위치에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돌아봅시다. 거꾸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의 1의 I1 빼기 I2. 내려갑니다. 빼기 2의 I2. 거슬러 올라가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플러스의 1의 I-I2는 제로. 그래서 이 흐름에서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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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흐름에서 I1, I2, I2, I2. 그럼 이걸 정리하면 I1 얼마, I2 얼마는 얼마. 또 I1, I2. 그래서 I1, I2에 대한 2원 1차 연립 방식이 나옵니다. 행렬로 떠오르는 사람도 행렬 풀어도 되고 어쨌든 풀면 나옵니다. 대부분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5분의 2와 5분의 3. 1대 1대 1, 2 이렇게 돼 있으면 1대 2로 돼 있으면 5분의 2, 5분의 3으로 답이 나옵니다. 어디가 5분인지는 느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5분의 2고 5분의 3으로 해놓으면 1에는 5분의 3, 2에는 5분의 2가 흘러요. 그럼 여기 다시 집어넣어야죠. 그럼 이거는 I분의 5분의 제일쯤에 얼마야? 5분의 3 하니까 얼마예요? 5분의 7이 딱 들어있죠. 얼마인데? 1.4. 뭘까요? 1, 2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1, 2 합쳐서 3 1, 2 더해 3 병렬 3, 3 하니까 1.5죠. 그럼 이걸 하나 더 가로지르면 전류가 조금은 더 잘 흐르겠죠. 각각 흐르는 것보다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 흐를 수 있고 다 흘러갈 수 있으니까는 조금은 더 잘 흐를 수 있는데 얼마? 한 칸 정도 더 잘 흐른다. 합성이 원래는 1.5인데 한 칸 더 1.4로 바뀐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그게 요 흐름입니다. 이거는 거의 나올 일 없고요.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1대 1대 2, 혹은 1대 1대 2,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잘 나오는 게 가운데가 작은 값, 1대 1대 1, 그 다음에 2. 그럼 5대 5대 5, 10, 뭐 2대 2대 2, 4, 4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2배, 5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이 직류회로 흐름입니다. 자, 직류회로가 이 흐름 중에서 제일 많고 복잡하고 유형화가 안 돼요. 근데 규칙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RVIP, CVQW, Q1, K1 법칙, K2 법칙. 4개면 끝나요. 그죠? 이론이 간단할수록 응용 버전이 좀 더 커집니다. 여튼 이 정도 연습하시면 전체 흐름이 다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자기장 갈게요.